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버려진 노트북 하나를 주었을 뿐인데 내 이름이 적힌 파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비가 꽤 세차게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딱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 때문에 머리는 멍했고 비까지 와서 괜히 더 지치는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 분리수거장 앞을 지날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한 번 더 돌렸습니다. 원래 그런 편입니다. 버려진 물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리수거장 한쪽 젖은 종이박스와 고장난 선풍기 사이에 검은색 노트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누가 봐도 버린 물건이었습니다. 모서리는 깨져 있었고 상판에는 무슨 회사 로고였는지 알 수 없는 스티커가 반쯤 뜯긴 채 남아 있었습니다. 키보드 사이에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고 힌지도 살짝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고장났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노트북을 한번 들어 올려 봤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고 물에 젖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별 생각 없이 그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 두고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젖은 우산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노트북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안 켜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랍에서 예전에 쓰던 충전기를 꺼내 포트에 꽂아봤습니다. 잠시 후 노트북 옆면에 작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괜히 심장이 한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뚜껑을 열자 화면이 깜빡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부팅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멀쩡해서 오히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버려진 물건 특유의 불안함이랄까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여기에 두고 간 것 같은 느낌. 부팅이 끝나고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콘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휴지통도 없고 기본 프로그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폴더 하나만 정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2022 기록.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파일이라서 버린 건가? 회사 자료가 들어 있었나? 별 생각 없이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는 순간 저는 진짜로 손에서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 파일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전부 텍스트 파일이었고 날짜별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파일 이름에 익숙한 세 글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죠. 흔한 이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클릭하기 전부터 이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였는데도 말이죠. 이거 열어보지 말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열어보지 말아야 할 걸 제일 먼저 열어보잖아요.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텍스트 문서가 열렸고 첫 문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퇴근했다. 비가 와서 기분이 별로였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오늘의 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문서 상단에 적힌 날짜는
오늘 날짜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아래로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했던 행동들이 마치 누가 지켜보고 적어둔 것처럼 차분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분리수거장을 지나친 시간, 노트북을 발견한 위치까지. 그리고 마지막 줄. 그는 지금 이 문서를 읽고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노트북 화면을 덮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귓가에서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노트북을 다시 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버려진 노트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자꾸만 식탁 위에 놓인 노트북이 떠올랐습니다. 뚜껑을 덮어놨는데도 마치 화면이 혼자 켜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새벽 2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불을 켰습니다. 노트북은 제가 덮어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무 소리도 없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 제 정보를 수집해서 장난을 친 걸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래도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원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동안 저는 숨을 거의 참고 있었습니다. 부팅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탕화면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폴더 하나. 2022 기록.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폴더를 열고 제 이름이 적힌 파일을 다시 클릭했습니다. 텍스트 문서가 열리자 첫 문장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그 노트북을 주었겠지. 어제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읽지도 못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억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문서의 어투는 이상하게도 친근했습니다. 마치 저를 오래 알고 지켜봐온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말을 거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장난 줄 알았겠지. 충전기를 꽂을 때도 별 기대 없었을 거고. 여기까지 읽고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기분이 나빴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문장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만 하는 습관. 집에 오면 신발을 벗고 잠깐 멍하니 서 있는 버릇. 불을 켜기 전에 휴대폰부터 확인하는 행동. 이건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우연일 수도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던 순간 다음 문장을 읽고 그 생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회의 중에 제가 실수로 잘못된 자료를 띄웠던 날. 그날 이후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었던 그 장면. 문서에는 그때 제 표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문서는 과거 이야기에서 점점 최근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달에만 있었던 일, 친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건.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괜히 불안해서 문을 2번 잠갔던 이유까지 거기까지 읽었을 때 저는 노트북을 닫고 경찰에 신고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마지막 부분이 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자 문장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기록도 아니고 오늘 기록도 아닌 내일이라니. 그 아래에는 아직 아무 글도 없었습니다. 빈 공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 공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마치 아직 쓰이지 않았을 뿐 이미 정해진 이야기가 거기 들어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 알림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메시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현실로 끌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까지 비어있던 내일 아래 공간에 한 줄이 추가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이 문장을 보고 다시 한번 부정하려 한다. 소름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노트북을 그냥 덮어두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문서의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왜 하필 나인지, 이 노트북의 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에는 대체 무엇이 적히게 될 것인지. 노트북 화면을 끄며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노트북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 노트북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노트북을 덮은 채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내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열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파일 안 내일 아래에는 이제 문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담담한 어조로 마치 이미 끝난 일을 정리하듯 하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7시 10분, 그는 알람을 한 번 끄고 다시 잠든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7시 23분, 결국 지각이 걱정돼 급하게 일어난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미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문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출근길,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와 어깨가 부딪힌다. 여기서 저는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회색 코트.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일반적인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만 보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을 떼려는 순간 문서의 다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문장을 읽고 이건 우연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저는 그대로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그날은 그대로 불을 끄고 누웠지만 단 한순간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7시 10분. 저는 본능처럼 알람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시계는 7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다, 이건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행동이잖아. 일어나서 세수를 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하루를 살고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집을 나서며 괜히 노트북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아파트 앞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코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대방은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지만 저는 그 자리에 몇 초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회사에 도착해서도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회의 시간, 팀장이 말을 하다 잠깐 멈췄습니다. 이 부분은 씨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 문장, 문서에 똑같이 적혀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마른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설명한 내용까지 문서와 거의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이미 우연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퇴근 후 그는 평소 가지 않던 골목을 선택한다. 저는 일부러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문서대로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 골목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끝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저와 부딪혔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적혀있던 그대로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노트북을 켰습니다. 문서의 네일 아래에는 이제 문장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 그는 이제 우연이라는 말을 완전히 포기한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다. 이건 이미 정해진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저는 아무런 선택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노트북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내일의 기록이 완성돼 있는 걸 확인한 뒤에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화면을 끄는 순간 이 모든 게 다시 현실로 쏟아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손이 저절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파일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주변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처음부터 이상했던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파일은 그 많은 파일 중 딱 하나였을 리가 없다는 생각. 폴더 안에는 제 파일 말고도 수십 개의 파일이 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숫자나 코드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읽어 내려가다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성까지 포함된 완전한 이름. 그중 몇 개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뉴스에서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가장 위에 있는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봤던 이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문서를 여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상태였습니다. 파일을 열자 익숙한 형식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 아주 평범하게 시작해서 아주 평범하게 끝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사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맨 아래 기록 종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 있던 내일의 끝에 언젠가 쓰일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파일. 이번엔 몇 달 전 실종 뉴스에서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운이 나빴던 사건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 안에서는 그 실종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은 어느 날을 기점으로 뚝 끊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역시 같았습니다. 기록 종료.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는 파일을 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어느 파일은 짧았고 어느 파일은 제 기록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모두 같았습니다. 항상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기록 종료. 마치 이 노트북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의 문서로 보고 있다는 듯이 그때 폴더 아래쪽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뉴스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파일 날짜를 보니 최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록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적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서 하단에 이미 그 문장이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듯 연하게 표시된 글자. 기록 종료. 그걸 보는 순간 이 노트북이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끝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다시 폴더 목록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주 작은 규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 이름 옆에 날짜. 과거에 끝난 파일일수록 날짜가 오래됐고 진행 중인 파일은 최근 날짜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파일은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가장 마지막. 그 사실이 괜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뉴스의 알림이 휴대폰에 떴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눌렀다가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속보. 몇 시간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에 노트북에서 열어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파일은 아까와 다르게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행 중이던 문서가 마무리돼 있었고 맨 아래에 그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 종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노트북에 적힌 기록은 사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건이 이 기록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기록에서 끝난 사람들은 모두 현실에서도 끝났다는 걸.
그 순간 제 파일을 다시 열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기록 종료라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문장이 제 문서 맨 아래에 적히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트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나도 이 파일들 중 하나로 정리될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파일의 마지막 줄에는 예외 없이 같은 문장이 적힐 거라는 것도요. 기록 종료. 그날 이후로 저는 노트북을 함부로 끄지 못했습니다. 파일 하나하나가 사람 하나의 인생이라는 걸 알고 나니 이 화면을 꺼버리면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기록 종료가 조용히 찍힐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폴더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훑어봤습니다. 이름, 날짜, 진행 여부. 마치 관리 프로그램처럼 너무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더 상단, 제가 처음엔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아이콘 하나, 회색으로 표시된 숨긴 폴더였습니다. 보통 이런 건 시스템 파일이거나 의도적으로 감춰둔 자료입니다. 마우스를 올려놓는 순간 괜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의미 없는 문자열처럼 보였습니다. 숫자와 영문자가 섞인 알 수 없는 조합. 더블 클릭. 폴더 안에는 파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텍스트도 아니고 기록 형식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영상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를 보니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노트북이 분리수거장에 버려지기 훨씬 전.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걸 열면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되돌아갈 수 있는 지점은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낡은 방이 보였습니다. 불빛은 어둡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제 또래쯤으로 보였고 수염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눈밑은 푹 꺼져 있었고 시선은 자꾸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정리하지 못한 것처럼.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너도 그 노트북을 손에 넣었겠지. 그 말에 저는 몸을 굳힌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너머, 정확히는 미래의 누군가를 보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이 노트북은 미래를 예측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지도 못할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착각하지. 나도 그랬고. 잠시 말을 멈춘 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선택을 강요하는 장치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강요라니.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알려주니까. 마치 친절한 안내처럼. 그는 잠깐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금방 사라진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안 따르면 더 나쁜 결과가 온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선택을 거부하면 기록이 꼬이고 주변 사람이 먼저 망가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부에서 봤던 기록 실패 파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르게 돼. 내 선택이라고 착각하면서 영상 속 남자는 그때부터 눈에 띄게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만지작거렸고 시선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난 도망치려고 했어. 노트북을 버리려고도 했고 부수려고도 했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기록은 더 빨리 끝나더라.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영상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건 이 영상뿐이야. 그는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 노트북은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다. 버티는 사람을 남긴다. 그 말의 의미가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기록자들, 파일로만 남아있던 사람들, 모두 여기까지는 왔다는 뜻. 하지만 끝까지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기록 종료로 정리됐다는 뜻. 영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기록자는 나보다 오래 버티길 바란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북은 미래를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정해진 방향으로 몰아넣고 그 선택을 내가 고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의 다음 대상이 바로 저였습니다. 천천히 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네일 아래 새로운 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기록자의 영상을 본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제가 뭘 할지까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노트북은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선택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기록을 끝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요. 이전 기록자의 영상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화면을 계속 보고 있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검은 화면에 비친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장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은 노트북을 켠 채로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꿈도 없이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파일이 자동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새로운 문장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읽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루는 이전과 다르게 행동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이번엔 끄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일부러 늘 하던 순서를 바꿨습니다. 왼발부터 신던 신발을 오른발부터 신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 노트북을 잠깐 켰습니다. 오늘로 표시된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서에는 아직 작성 중인 문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10분, 그는 알람을 끄지 않는다. 이미 기존의 기록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바뀌는 거야? 출근길에도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사람이 많은 큰 길로 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노트북을 켜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퇴근 후에 확인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발언하지 않던 제가 의도적으로 손을 들었고 점심 메뉴도 항상 먹던 걸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파일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장들이 수정돼 있었고 아침에 봤던 내용과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일찍 일어났고 출근길에서 충돌을 피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피했다. 처음으로 피했다라는 단어가 제 기록에 등장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이 예측한 행동을 일부러 비틀어 보기, 회의에 지각하라고 쓰여 있으면, 일찍 가고 누군가를 만나라고 쓰여 있으면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문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바꾼 만큼 문장은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크게 바꾸려 할수록 문서는 더 단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방향을 바꾸려 하지만 결국 같은 선택지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제가 거부한 선택의 결과는 늘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회사 동료의 갑작스러운 사고, 지인의 이유 없는 연락 두절. 그들의 이름을 노트북에서 확인했을 때 저는 차마 파일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이전 기록자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선택을 거부하면 더 나쁜 결과가 온다. 이 노트북은 제 미래를 직접 망가뜨리기보다 제 선택을 되돌리게 만들기 위해 주변을 먼저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파일의 맨 아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직 기록 종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언젠가 여기에 찍힐 거라는 건 너무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노트북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하도록 몰아가고 있는 거다. 그 사실을 깨닫자 이 모든 기록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문서가 아니라 미래로 끌고 가는 지침서. 그리고 그 지침을 어기면 벌을 주는 장치.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르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제 파일에는 새 문장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규칙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노트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 장치가 어디까지 나를 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나는 노트북을 함부로 켜지 못했다. 알고 나서 보는 미래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니었다. 선택을 강요하는 장치, 나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래도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보지 않으면 불안했고, 봐도 불안했다. 마치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기차 안에 타 있는 기분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창밖을 외면하느냐, 앞칸을 들여다보느냐, 그 정도의 선택뿐이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켰다. 파일 목록이 열리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펜 소리가 유독 거칠게 울렸고 화면은 몇 초간 검은색으로 멈춰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이 노트북이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목록이 떴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보지 말았어야 할 이름을 봤다. 박. 회사 동료였다.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회의실에서 몇 번 마주쳤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나누던 사람. 평범했다. 특별히 친하지도 그렇다고 기억에서 지워질 만큼 존재감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의 이름이 왜 여기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파일명은 간단했다. 박기록. 손이 굳었다. 마우스를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름을 클릭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노트북에 우연은 없다는 걸. 파일을 열었다. 처음 몇 줄은 익숙한 형식이었다. 생년, 입사연도, 최근 프로젝트 참여 기록. 그리고 어제 날짜로 표시된 문장이 있었다. 선택을 주저함. 행동 변화 미미. 숨이 막혔다. 이건 그가 쓴 게 아니었다. 그의 컴퓨터도 그의 계정도 아니었다. 이건 기록이었다. 미래의 관찰이자 판정. 나는 파일을 닫고 노트북을 덮었다.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왜 하필 박이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하지 않았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각일 수도 있고 연차를 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팀 메신저에도 접속 흔적이 없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팀장이 조용히 인사팀으로 불려갔고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오갔다. 연락이 안 된대. 어제 퇴근 이후로 가족도 모르겠대. 그날 저녁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노트북 화면만 선명하게 떠올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노트북을 켰다. 이번엔 부팅이 더 빨랐다. 마치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것처럼 파일 목록에서 박의 이름을 찾았다. 파일은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가 추가돼 있었다. 열지 않아도 보였다. 마지막 줄. 기록 실패.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실패? 그럼 성공은 뭐지? 이 노트북이 말하는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 파일을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마지막 부분에는 어제까지 없던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예측된 행동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 개입 필요. 기록 종료. 개입.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이건 사고도 우연도 아니었다. 이 노트북은 사람을 기록하다가 기록이 틀어지면 개입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실종이라면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노트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기록을 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박의 파일을 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 역시 어딘가에 파일로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걸. 내 이름이 적힌 기록, 내 선택을 기다리는 문장들, 그리고 언젠가 추가될지도 모를 마지막 한 줄, 기록 실패. 그 문장이 내 이름 아래에 찍히는 순간을 상상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확실히 느꼈다. 이 노트북은 이미 나를 시험하고 있고 나는 아직 합격도 탈락도 아닌 애매한 단계에 서 있다는 걸.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도. 박의 이름이 기록에서 멈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이 노트북을 단순한 물건으로 볼 수 없게 됐다. 이건 예언서가 아니었다. 운명을 알려주는 장치도 아니었다. 사람을 일정한 방향으로 밀어넣는 도구. 그리고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조용히 지워버리는 장치. 그 사실을 인정하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럼 반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나는 기록을 확인만 해왔다. 그 안의 문장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피하거나 조심하거나 준비했다. 결국 기록이 가리키는 미래를 스스로 완성해준 셈이었다. 그날 아침 노트북을 켰다. 이번엔 겁이 나지 않았다. 이미 공포의 바닥을 봤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선택할 준비가 됐기 때문인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내 파일을 열었다. 문서는 늘 그렇듯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다. 오늘 날짜 아래 세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후 7시 약속 이행, 우회 경로 선택, 특정 인물과의 접촉 회피.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마치 하루 일정표 같았다. 아주 친절하게, 어기기 어렵게. 나는 그 문장을 한 줄씩 읽으며 마음속으로 정반대를 정했다. 약속을 취소하지 말라고. 취소한다. 우회해서 가라고. 가장 직선으로 간다.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반드시 만난다. 의외로 결정은 쉬웠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끝이 보장돼 있다면 차라리 모르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오후 6시 30분 나는 약속 장소에 전화를 걸어 간단하게 말했다. 오늘 약속 취소할게요. 상대는 당황했지만 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자 손이 살짝 떨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흐름을 끊어낸 느낌. 그리고 문득 노트북이 떠올랐다. 켜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 화면이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가지 말라고 적힌 장소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뒤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이상했다. 두려워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머릿속은 지독하게 맑았다. 약속하지 말라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고 커피를 마시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기록이 없으면 세상은 이렇게 평범하다는 걸. 아무 경고도 아무 복선도 없는 그저 이어지는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길을 헤맸다. 지도 앱도 끄고 익숙한 길도 피했다. 불안보다 이상한 해방감이 컸다.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의 각본이 아닌 내 발로 걷는 느낌.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혹시 이미 내 이름 옆에 무언가 추가돼 있지는 않을까? 파일 목록이 떴고 나는 숨을 삼킨 채 내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문서가 비어 있었다. 정말로 아무 글자도 없었다. 날짜도 예측도 판정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한 공백. 그 빈 화면을 보는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이건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었다. 노트북이 나를 놓친 것 같았다. 잠시 후 화면 아래쪽에 천천히 글자가 나타났다. 마치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적는 것처럼 예측 불가 변수 발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처음으로 이 노트북이 당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항상 단정하고 확신에 찬 문장만 쓰던 장치가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쓴 건 처음이었다. 예측 불가. 그 말은 곧 통제 불가라는 뜻이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처음이었다. 이 노트북 앞에서 내가 우위에 있다고 느낀 순간은. 하지만 곧 알게 됐다. 변수가 됐다는 건 관찰 대상에서 위험 요소로 격상됐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확신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기록을 따르던 삶으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던 이전으로도 나는 이 노트북의 계산에서 벗어났고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기록을 피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에 맞서기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가 됐다. 그리고 분명히 느꼈다. 이 노트북은 다음 수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걸. 예측 불가 변수 발생.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노트북은 다시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전원을 껐다 켜도 파일을 다시 열어도 내 기록에는 더 이상 아무 글자도 추가되지 않았다. 마치 시스템이 나를 잠시 보류 상태로 둔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노트북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제는 겁보다 궁금증이 앞섰다. 이걸 만든 놈은 도대체 뭘 하려던 걸까? 폴더 구조를 하나하나 훑다가 우연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일반 사용자라면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은 숨겨진 디렉터리. 파일 이름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시스템 파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속성 값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생성 날짜가 말이 안 됐다. 2009년. 이 노트북의 출시 연도보다 훨씬 이전이었다. 더 이상 우연이라 넘길 수 없었다. 나는 파일을 복사해 열어보는 프로그램을 바꿨다. 그러자 읽히지 않던 텍스트들이 깨진 글자 형태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봤다. SIMULATION. 시뮬레이션.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한 줄로 이어졌다. 예측, 기록, 선택, 실패, 종료. 이건 점괘도 예언도 아니었다. 실험이었다. 로그 파일을 하나 열자 시간 순으로 정리된 기록들이 나타났다. 실험 대상 아이디, 선택 패턴 분석, 결정 분기수, 이탈 확률. 그 문장 하나하나가
사람을 숫자로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익숙한 형식이 눈에 들어왔다. 각 실험 대상마다 개인 파일이 존재했고 그 끝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다. 기록 종료.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이 노트북은 사람의 미래를 맞히는 장치가 아니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장치.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반응을 측정하는 기계. 다음 로그를 열었을 때 손이 멈췄다. 실험 대상 리스트. 수십 명의 아이디가 있었고 그 옆에 상태가 적혀 있었다. 종료, 실패, 이탈, 사고, 자발적 종료. 그리고 가장 아래 아직 상태가 없는 하나의 아이디, ACTIVE. 그 옆에 적힌 이름, 내 이름이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실험의 관찰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대상이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페이지였다. 실험 단계 요약. 1단계 미래 예측 노출. 2단계 선택 유도. 3단계 의존성 형성. 4단계 저항 발생 시 관찰. 5단계 변수 분류. 그리고 마지막 줄. 최종 기록자 지정 완료. 최종. 그 단어가 눈에 박혔다. 이전 사용자들의 실패 로그를 차례로 읽어내려갔다. 누군가는 모든 기록을 맹신했고 누군가는 완전히 거부하려다 사고로 종료됐다. 누군가는 도망치려 했고 누군가는 이 노트북을 없애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시스템은 그들의 반응을 데이터로 삼았고 다음 기록자에게 조금 더 정교한 선택지를 던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실패 데이터 위에 내 기록이 쌓이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사용자였다. 실험이 끝나기 전 마지막까지 선택을 바꾸는 존재. 그래서 변수가 된 거였다. 그때 처음으로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바탕화면 한가운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식의 문장. 실험 단계 전환. 관찰 대상 개입 대상.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금까지는 지켜보기만 했다는 뜻이었다. 이제는 다르다는 신호였다.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이건 우연히 주운 물건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실패 위에 의도적으로 내 손에 들어온 장치였다. 그리고 확실히 느꼈다. 이 실험은 곧 끝난다. 문제는 그 끝이 기록 종료일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의 종료일지였다. 다음 기록은 이 노트북이 나에게 직접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되돌림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노트북을 덮은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선택지가 동시에 떠올랐다. 도망칠까? 없애버릴까? 다시 따를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선택도 완전히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도망치는 건 실험의 일부일 것 같았고 따르는 건 이미 해봤던 길이었다. 그리고 파괴하는 건 역시 시스템이 예상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 노트북은 선택 자체를 관찰하는 장치였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선택의 규칙 자체를 끊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노트북을 다시 켰다. 이번엔 파일을 열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갔다. 일반 사용자가 들어갈 일 없는 가장 깊은 메뉴. 어디까지가 내가 접근해도 되는 영역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막히는 곳은 없었다. 마치 여기까지 올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시스템 로그가 자동으로 열렸다. 화면에는 차분한 문장이 떠 있었다. 최종 기록자 접근 확인. 마지막 선택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선택. 나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줬다. 이 노트북이 원하는 건 선택이었다.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자체가 데이터가 된다면 나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구조를 없애야 했다. 초기화 메뉴를 찾았다. 일반적인 공장 초기화가 아니라 기록 시스템 자체를 리셋하는 옵션. 경고 문구가 연속으로 떴다. 모든 기록 파일이 삭제됩니다. 복구 불가. 실험 종료 가능성 있음.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았다. 망설이는지 두려워하는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나는 확인 버튼을 눌렀다. 노트북 화면이 잠시 깜빡였다. 그동안 이 장치를 켰을 때 들리던 미세한 펜 소리조차 멈췄다. 파일 삭제 진행률이 숫자로 표시됐다. 10%, 32%, 67%.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무섭지도 후련하지도 않았다. 그냥 끝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100%가 되는 순간 화면이 검게 변했다. 그리고 하얀 글자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다. 기록자 제거 완료. 그 문장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문장보다 담담했다. 축하도 없고 경고도 없고 추가 선택지도 없었다. 말 그대로 끝이라는 느낌. 그 다음 순간 노트북 전원이 툭 하고 꺼졌다. 나는 다시 전원 버튼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충전기를 꽂아도 다른 콘센트에 연결해도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완전히 아무 흔적도 없이 죽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놀랍도록 평범해졌다. 출근길에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았고 회의에서 예정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사고도 없었다. 예측도 경고도 암시도 없는 하루. 처음엔 그게 오히려 불안했다. 정말 끝난 걸까? 어딘가에 백업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불안의 근원은 노트북이 아니라 내가 기록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걸. 미래를 누군가가 정리해주는 살. 선택의 결과를 미리 아는 상태. 그건 편안했을지 몰라도 결코 내 삶은 아니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날 비 오는 저녁에 분리수거장 옆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아마 더 편했을지도 모른다. 덜 불안했고 덜 고민했을 거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나는 기록 속 인물이 아니다. 누군가의 실험 대상도 데이터도 아니다. 불확실하고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내가 한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낼 수 있다. 노트북은 꺼졌고 기록은 끝났고 실험은 종료됐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 어떤 파일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게
내가 선택한 유일한 결말이다.